좀 쌀쌀한데 기온이 5도씨 이하군. 그럼 슬슬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 상쾌해. 누가 감히 이 몸의 장신구를.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중3 교과서 대단원 4 세상을 향한 목소리 속에 있는 소단원 1 비교하며 읽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논설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는 제목을 가진 논설문이고요. 두 번째 글은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제목을 가진 논설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논설문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읽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글인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이걸 공략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잡소리부터 하자면 그냥 이 강의는 조금 늦게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집필 평가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중3 친구들이 시험을 빨리 보는 학교가 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고입 준비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녹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는 이 논설문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 두 가지는요. 모두 어떤 공통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인공조명이라는 것을 공통주제로 가지고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그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글 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냐?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배운 포인트는요. 논설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글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모두 논설문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논설문이라는 글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설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논설문에 대한 어떤 강의를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전에 앞서 천재박 교과서에서 이미 이것과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링크를 시켜줄게요. 네, 거기에 9분 37초부터 보면은 그 논설문에 대한 아주 초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문과 비교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꼭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강의를 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게 천재박 교과서에서의 내용은 이칠 권리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쨌든 이칠 권리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글이 나왔었거든요. 둘 다 상반된 입장이었죠. 그래서 한쪽은 이칠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인터넷상에 올렸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잊혀질 필요가 있다. 그 정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냐 때문에 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 정보는 없어져도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그 정보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유지시켜서 알 권리를 우리는 충족시켜야 된다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통된 주제에 대한 서로 상반된 입장의 두 가지의 논설문이 등장했단 말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아주 똑같은 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것을 좀 보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논설문이라는 거는요. 자, 이게 뭡니까? 논설문, 여기서 논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글이란 얘기죠. 자, 그럼 설득이란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말과 글을 듣거나 읽고 나서 그 들은 청자 혹은 그 글을 읽은 독자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설득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마음이 바뀌는 거. 때문에 독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논설문인 것이죠. 거기에는 마음을 바꾸기 위한 어떤 글쓴이의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장은 다시 말하자면 의견인 것입니다.
그 의견에는 항상 짝꿍처럼 떨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설득력이 있는, 그죠? 이 주장과 또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여기 링크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무에게 끼치는 피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등장하는데요. 이 인공불빛의 피해를 통해서 그 글쓴이는 인공불빛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걸 좀 도식화시켜서 잘 간단하게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바로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강의 능동적으로 읽기 편에서 언급했었지만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하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많이 본 친구들은 바로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앞서 배웠던 능동적인 읽기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부분 있죠. 그걸 한번 여기에다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읽기 전에 해야 됐던 활동들은 뭐가 있었나요? 뭐 선생님이 기억하는 건 글을 읽는 목적은 일단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보통 뭘 가지고 예측하느냐? 뭐 책이라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글이 전개될지에 대한 내용을 조심스레 예측해보곤 하죠. 자, 근데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그런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자, 보통 선생님이 그 도형을 표시할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이렇게 세모 표시해 주는데 얘를 왜 세모 표시해 주는지 알겠죠? 사실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어에 관해서 좀 약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너무라는 쓰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너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표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얘는요.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과도하게, 정도보다 지나치게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인 쪽으로 쓰려면 차라리 매우라는 말을 쓰거나 뭐 엄청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괜찮겠지만 너무라고 하면요. 야, 너 너무 지나치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인 뜻은 야, 너 너무 지나치게 예쁘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흔히 매우, 엄청 뭐 이런 말 대신에 너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죠. 그야말로.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제목에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듯이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도시의 밤이 너무 눈부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구나라는 걸 제목을 보고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너무라는 이 부사가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3단원하고 4단원하고 이걸 엮어가지고 문제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글을 가지고 읽기 전중후에 능동적 읽기 활동을 문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 읽기 전의 활동으로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건데 이 너무라는 말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부정적인 내용이 전개되겠군 뭐 이런 식의 답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의 방향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유념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글을 빠삭하게 뭐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적어도 4-5번 정도는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너무 지루하거나 너무 길게 루즈해지는 수업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근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조금 그래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가 저물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뭐 이거 가지고도 문제 출제할 수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 도시가 갈아입는 데잖아요. 그죠? 이거는 활유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의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문학 시간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마치 생명력이 없는 그런 대상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활유법 내지 뭐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자소서에 나온 바와 똑같이 빛의 잔치 이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들뜨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거리는 빛이 부리는 마술의 세계로 여기서 빛이 부리는 마술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빛이 펼쳐 보이는 환상의 세계를 즐기는 동안 여기서 빛이 펼쳐 보이는 환상의 세계에도 미주쳐 봅시다. 자, 일단 얘네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자, 그럼 이것의 원관형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화려한 도시의 밤 풍경을 나타낸 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단락은요, 시험 지문으로 출제될 거리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네, 그냥 비유적 표현 요 세 가지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이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보고가 시작되겠죠. 내 의견과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 봐봐라. 지금 세상이, 사회가, 지금 현상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심각성을 인지시켜줘야지만이 그래야지 이 글쓴이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봐라.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말처럼 이렇게 따라야 돼. 라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내 말처럼 이렇게 따라야 돼. 라는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가려면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시켜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볼게요. 겨울의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요. 나무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이 나무가 광합성과 증상 같은 생리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나무는 그렇대요.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건데 온도가 내려가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휴면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어떤 준비인 거죠.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가. 나 이제 광합성 안 하고 좀 휴식 좀 취할 거야. 그래서 휴면 상태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버리는데 근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기 또 나왔죠. 이거 선생님 좋아하는 거죠. 이런 거. 이거는 꺾기 표시할게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평균 300럭스 내외이고 발열 온도는 28도 정도라고 한다. 이거 꺾기 표시한 이유 눈치챘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꺾기 표시인가요? 자, 이렇게 자습서에 나와 있습니다. 믿을 만한 기관에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기서 믿을 만한 기관이라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여기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죠? 보통 믿을 만한 기관이 되려면요. 적어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신력이 있죠. 국립산림과학원이라 한다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조사한 게 아니라 국립산림과학원이라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치화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좀 높은 편이고 발열 온도는 뭐 적당하다고 한다. 이 뭔 소리야? 적당하다는 것도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죠? 때문에 이렇게 300럭스 그 다음에 28도씨 이런 거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은요. 정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객관성을 띈 어떤 자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화된 정확한 어떤 객관화된 자료의 제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신뢰성을 줍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주죠. 이해 가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겨울의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휴면 상태를 맞이하게 된대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전구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너무 밝고 뜨거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휴면 상태를 맞이해야 되는데 나무가 전구에 밝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아주 간단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락. 이 빛은 식물 내부의 신체 리듬을 어지럽히고 밤을 낮으로 인식하게 하여 낮에 일어나야 할 광합성을 하게 만든대요. 어떤 자연의 섭리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야 될 생리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밤에 일어나야 할 생리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체 대사 균형이 깨지고요. 결국 나무가 겨울을 나고 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이 약해진대요. 자, 이게 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이 약해진다. 뭐 때문에? 빛 때문에. 그죠? 이 빛은, 그러니까 전구를 얘기한 겁니다. 야간 전구. 이것 때문에 광합성을 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체 대사 균형이 깨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적응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두 개의 단락은 이 인공 전구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문제점인 것이죠. 나무에게 생기는 문제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공 불빛의 피해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72페이지의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데요. 자, 여기 또 스님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 등장하죠. 뭡니까?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는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자, 숫자 또 등장했죠. 그러니까 숫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수치화시켰다는 것이죠. 상당히 정확한, 그 다음에 상당히 정밀도가 있는 그런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세계적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듯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과학 잡지인 네이처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인용함으로 해서 이 글쓴이의 의견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더라. 신뢰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삼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자습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요. 앞서 꺾기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필기를 해놓고, 지금 미래인 자습서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꺾기 표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똑같죠? 앞에 이것만 다릅니다. 세계적인 잡지사에. 아까는 뭐라고 썼었죠? 아까 자습서에 뭐가 나와 있었더라? 믿을 만한 기관에. 근데 이 부분은 뭐 세계적인 잡지사잖아요. 그죠?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올렸습니다. 요 꺾기 표시한 부분.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용 자료, 전문적인 기관의 자료, 이걸 가져옴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불빛 아래서 잠드는데 걸린 시간인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안정해진다. 뭐 이런 식의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의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 리듬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부족해지면 어쨌든 면역 기능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아동, 봐봐요. 이것도 나오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표시해야 돼.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2004년, 그것도 언젠가라는 말보다는, 예전에 언제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2004년 몇 월 며칠 얘기하면 더 좋아. 근데 그냥 어쨌든 이런 날짜 이런 거 제시하는 거 좋습니다. 그냥 예전에라는 말보다는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아동 백혈병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이잖아요. 그냥 아동을 걱정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게 아니라
그 의사들이겠죠. 어쨌든 이런 백혈병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 전문가들이죠. 그냥. 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 여기에도 지금 자수에 언급이 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써볼게요. 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함으로 해서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글쓴이의 주장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는요,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이 글쓴이는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출처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조명이 세포 증식과 사멸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공 조명과 멜라토닌 분비는 상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 그죠? 그래서 암과 연관이 있는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학자들이, 전문가가. 그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결국 여기서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결론이에요.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쨌든 좀 어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도시의 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전등 스위치를 끄자라는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짜 간단하게 뭐 좀 약간 시각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야간 조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무와 그 다음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나무는 먼저 휴면 상태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되고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밤에도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간에 조명 때문에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자연의 섭리에 의한 어떤 생체 대사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봄을 대비할 수 있는 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언급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나무에게 휴면 상태를 방해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방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면 잠복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뇌파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암과 연관이 있는 유전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이 국제아동 백혈병 학술 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야간 조명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이니까 당연히 설득적이고 그 다음에 인공불빛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띄고 있죠. 주제, 생물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게 생물체가 나무든 사람이든 간에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인공불빛 줄이자라는 얘기고요. 특징은 불빛으로 인한 문제점 제시했고요. 믿을 만한 자료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 심각성을 강조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